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빌리티 하면은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동성입니다. 기존에 보통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하면은 보통 굴뚝산업으로서 하드웨어, 즉 자동차라는 실체가 있는 어떤 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개념 하에 좀 더 크게 더 넓혀져서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런 큰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 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획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 기회를 노리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어떤 기회를 노릴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빌리티,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실 때 요즘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딱 4가지 정도를 선정하면은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그리고 마스라는 이 4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동화는 말 그대로 동력원을 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커넥티비티는 통신 연결성입니다. 이젠 자동차가 그 자체로 통신 모뎀을 갖추고 새로운 모바일 통신 단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완성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업체들이 어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일부 초기적인 단계는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서비스적인 개념에서 마스라고 하는, 즉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이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가지 키워드,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그리고 마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현황을 살펴보면서 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어떤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은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듯이 아직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향후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예상한 바로는 현재 판매 비중 한 10% 정도지만은 이제는 2030년 되면 15% 이상,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차가 왜 빨리 증가하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주요 국가의 배기가스 억제 정책, 즉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친환경이 강조되면서입니다. 요즘에 ESG라고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그 기업들 전략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차원에서도 주요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그 제로 배출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에도 됩니다. 기존에 내연 기관을 이용하던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완전히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정책이 각국에서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서 커다란 공장을 만들고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샤오미, 애플,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다양한 그 인터넷 기반의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내년 몇 년 이내에 연 3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애플이 그 자동차 계획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타이탄이라는 그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임원, 기술진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알리바바라는 이커머스 업체,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전기차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미국 증권에 상장을 해서 좀 큰 화제를 모은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 트럭 업체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트럭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 업체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전기차는 주요 몇몇 국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그 친환경 차량, 그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굉장히 빠른 대표적인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한 달간 자동차 판매량, 신차 판매량에서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91.7%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즉 판매되는 차량 10대 중에 9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친환경 차량이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체 그 신차 판매량이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높고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국내에서 전기차가 판매된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그 전기차 판매를 굉장히 늘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이 그 파란색인 그 순수 전기차를 굉장히 좀 쉽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전기차는 이미 판매량이 탄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라는 것은 이제 충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그 충전기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이 시점, 그 현재 시점에서는 충전기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기차 2대당 한 1.4기의 충전기가 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숫자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몇십 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충전기가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좀 전기차들이 몰리게 되면은 앞에 차를 기다리라고 좀 더 오래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는 점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처럼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또 새로운 시장 기회들이, 사업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뭐 당연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되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미 거대 기업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 배터리와 관련된 거대 기업들이 그 전기차 배터리를 그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전기차가 그 활성화되면은 결국 얼마나큼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빨리 출시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수급받기 위해서 이 배터리 전문 업체들한테 계속 계약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합작사를 차려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배터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폭스바겐, 뭐 BMW 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그 배터리와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이 뭐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전기차 충전 산업입니다. 이 전기차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직접 그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이죠. 테슬라는 그 자기가 판매하는 그 테슬라 차량을 예전에는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겠다가 점점 유료화했고요. 이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걸쳐서 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장 많은 그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핏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명을 붙여서 급속 충전소를 전국 각지에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주요 거점 지역마다 그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은 결국 그 자기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좀 편리한 전기차 그 충전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장표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업체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차지포인트라든지 EV고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그 독자적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전문 업체들은 그 자기의 충전소에 오는 업체들한테 충전 그 비용을 받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동차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특정 자동차 업체에 그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보다 싸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은 에너지 업체들입니다. 그 정유 업체들이죠.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즉 뭐 가솔린이나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그런 석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유 업체들은 앞으로 그 상당히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그 시장에 편승을 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정유 업체 네트워크 말고도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또는 전문 업체와 제휴를 해서 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영국의 그 쉘 같은 이제 거대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문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그 전력 업체들이 민영화된 전력 업체들이 서로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통신업체, 우리나라에서 뭐 KT 같은 업체도 이 시장에 들어갔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공중전화 박스를 전기차 충전 시설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메이커, 전문 업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그리고 에너지 업체, 통신업체,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서로 협력과 뭐 경쟁을 하면서 어떤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최근에 그 전기차 그 충전소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이 업체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기술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새로운 사업계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급속 완속 충전입니다. 즉 충전기가 있는 곳에 차를 가져가서 그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그 충전하는 것 외에도 집에 어차피 전기가 공급되니까요.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를 해서 자기 집에서 쉽게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동식 충전기라는 그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보조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충전기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와 반대로 자동차가 있는 곳에 이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소형 설비를 가지고 가서 그 장소에서 차량을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충전 로봇 컨셉을 그러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요. 이거는 주차장 같은 곳에 이 로봇을 세워놓고 있으면 전기차가 왔을 때 그 로봇이 전기차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충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이제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도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하는 방식도 크게 어떤 주차장에 지금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그 충전 패드를 설치해 놓고 차량을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도로상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그런 기술 방식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의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력 효율성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또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은 그 전기차에 그러니까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거를 아예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니오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니오는 자기 그 전기차를 밑에 배터리를 아예 통째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스테이션이 있고요. 스테이션에 들어오는 차는 그 스테이션 자동으로 밑에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보통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방식이 좀 효과를 얻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교체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호환되는 그 그러니까 교체 배터리 기술이 장착된 차량도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충분히 많은 수의 교체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차량도 많이 판매해서 사업이 좋은 좀 성과를 얻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니오가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서 설명드린 이 로열 더치쉘, 그 에너지 업체도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이 니오가 쉘과 제휴를 해서 유럽 내에 그 쉘의 그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에 이 니오의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이 충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술 방식이 도입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장기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이 충전을 매개체로 하는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일부 상용화되었고 내년에는 더 많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동차가 어떤 충전기가 있는 위치에 결국 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되고 어떤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일정 시간, 뭐 짧게는 1, 2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 전기차 보유자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새로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광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충전기 자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이 와서 그 광고를 보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나 뭐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연계를 하면은 이 그 충전기 제공하는 업체도 광고라는 또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연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특히 내년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뭐 주유소 가보면은 특히 이제 셀프 주유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셀프 주유할 때 그 화면에 어떤 광고들이 나오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좀 백화점이라든지 뭐 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어떤 쇼핑을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전기차 뭐 좀 더 할인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국내 뭐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에서는 이미 전기차 충전소를 다 갖춰놓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소라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계획만 발표하고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요.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충전기가 있는 장소에다가 여기 뭐 식당이라든지 쇼핑센터 같은 이런 부대 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기의 그 테슬라라는 상표를 활용할 때 어떤 식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상표로 등록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오니티라고 하는 또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이오니티도 대표적인 어떤 독립계 충전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자기가 그 충전하는 곳에 대규모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놨습니다. 즉, 이처럼 이제 충전이라는 거를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차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모델, 부가 서비스나 부가 상품의 판매를 연결시키는 모델이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한 2, 3년 후부터 이제 본격화될 시장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시장입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는 뭐 스마트폰 배터리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충전하고 이용하는 걸 반복하시다 보면 배터리의 성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최대 충전량보다 적은 양밖에 충전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처음에 나왔던 용량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로서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그럼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이 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고 아니면은 그 배터리를 완전히 화학적인 분해를 해서 그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희귀 금속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데 재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배터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희귀 금속들이 요즘 자원 전쟁이라고 해서
휘토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죠. 니켈, 카드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그걸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배터리의 재활용 이런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시장에 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어차피 그 전기차가 시장이 커지면 나중에 결국 그 전기차 나오는 폐 배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장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가 그 ESG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그 전기차에서 활용되었던 그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제작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이외에 이제 전동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자동차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이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는 그 운송수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그리고 현장에서 이용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이용되는 어떤 그 지게차라든지 트랙터, 지게차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측면에서 이미 전동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동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화가 점점 더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으로 확대되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이라고 하는 또 사업 기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서 몇 년 후에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그 시장이 계속 커진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4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제 전기차, 전동화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에 실제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당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가 통신 단말이 된다는 거죠. 모바일 단말이 된 자동차. 이 자동차는 뭐 요즘에 새로 판매되는 차량에는 이 자체에 통신 모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이제 통신 단말인 거죠. 그래서 뭐 텔레매틱스, 즉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라든지 이런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제 통신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이제 자동차용 통신 회선수를 쭉 보시면은 이미 지난 이제 9월 기준으로 4천만 대가 넘어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업체들이 뭐 당연히 통신업체니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알뜰폰 업체들의 비중이 좀 확 늘었죠, 이 그래프에서. 근데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그 현대차나 이런 현대차에 제공됐던 자동차 회선이 주로 이제 통신 3사의 회선으로 카운트가 됐었는데 이때 작년에 그 기준을 바꾸면서 현대차가 그 알뜰폰 업체로 등록이 됐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산정 기준이 변화된 것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자동차 통신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자동차가 통신 단말이기 때문에 이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기능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안전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V2X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또는 뭐 가로등 같은 인프라 또는 사람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과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자기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자동차나 사람과도 통신을 하면서 그 사고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V2X는 뒤에 말씀드릴 그 자율주행을 위한 그 핵심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성을 위한 통신기술 활용 외에도 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죠. 그래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하면 보통 어떤 그 동영상 같은 뭐 서비스 그리고 게임 서비스를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자동차에서도 이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탑재된 스크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안전성을 위해서 운전할 때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고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즉 파킹 모드에 있을 때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또 재밌는 게 테슬라가 제공하는 이 자동차 운전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운전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서 그 자동차 운전하는 그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재밌게
그러니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 서비스들도 나중에 구독형 서비스, 즉 월정액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라이드라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실제 그 시연만 하고 실제 상용 서비스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차량용 가상현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그 운전자 말고 다른 이제 동승자들이 그 헤드셋을 쓰고 자동차에서 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뭐 게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영상 서비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업체는 자동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동과 연동해서 같이 더 현실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은 자동차 업체들 또는 통신 사업자들 또는 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자동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면은 운전자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냥 자동차를 탑승하는 사람입니다. 그 탑승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커머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계속해서 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걸 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하이패스 같은 걸 많이 장착하고 있지만 이제 별도의 단말이 없어도 자동차 자체가 결제 단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표에 보신 것처럼 통행료라든지 주차 요금, 뭐 정비 서비스에 대한 지불, 그리고 주유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 요금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별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자동차를 그 결제 단말로 등록해 놨을 때 그 이후에는 별도로 결제하는 과정이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순간에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이 시장을 노리고 이제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카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연을 했었고요.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금융업체들 그리고 이제 통신업 포털 업체들도 이 시장을 노리고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이제 음성 비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음성 비서는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시리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미 음성 비서를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스피커 같은 단말을 통해서 지금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동차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자동차는 운전을 할 때 항상 그 전망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뭐 전화가 왔을 때 그걸 수신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입력할 때도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에서 이제는 뭐 음식 주문이라든지 상품 구매 이런 홈 단말 이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 되고 있고요. 이 시장을 노리고 자동차용 음성 비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마존, 알렉사라는 음성 비서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제휴를 늘리고 있고요. 구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운드하운드라고 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고요. 이 업체는 사운드하운드는 현대차하고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렌스라고 하는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전문 음성 비서 업체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비서 시장도 이제 자동차에서 점점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음성 비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도 같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일환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앞으로 또 더 주목을 받을 것이 소위 말하는 카2홈 또는 홈투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동차와 가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IoT 단말들을 이용해서 뭐 원격 제어해서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자동으로 집에 미리 설정해둔 뭐 온도계가 작동된다든지 조명 시스템이 작동된다든지 하는 것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 집에서 그 스마트 스피커에 목적지를 말해 놓으면은 자동차에 자동으로 목적지가 입력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그 여러 가지 통신업체와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이미 시범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스마트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투홈 또는 홈투카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편성해서 다양한 스마트홈 단말을 제공하는 또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자동차로 그 서비스 제공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은 뭐 여러 그 레벨 5까지 단계가 쭉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 가장 많이 발전된 게 2단계, 3단계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테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라고 해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손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직까지도 부작용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이 테슬라는 이 기술을 월정액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완성차 업체에서 완성차가 처음에 구매할 때 큰 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뭐 스마트폰 같은 서비스처럼 쉽게 가입하고 구독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독형 모델을 도입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 이제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주차된 차를 자기 앞으로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비가 많이 왔던 지역에서 물웅덩이가 있을 때 거기 물웅덩이를 직접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앞으로 차를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 주차 서비스. 즉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지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에 진입하면 주차를 시켜줄 수 있는 로봇이 있어서 이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빈 자동차 공간,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대글로비스가 그 인천공항에서 그 테스트를 한 그 영상입니다. 이런 자동주차 로봇은 이런 현대글로비스 같은 대기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택시 서비스. 그 웨이모라든지 현대차도 이제 미국에서 앱티브라고 하는 업체와 제휴해서 모셔널이라는 그 자율주행 기술 업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도요타는 이제 이팔레트라고 하는 어떤 다목적 차량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반드시 사람의 이동만을 위한 건 아니다. 즉, 이 자율주행 기술 적용된 차량이 다양한 영업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즉, 이제 자동차는 반드시 사람이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을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로 화물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화물차 운전하는 게 그 운전사가 보통 3D 직업이라고 해서 그 많은 지역에서 운전사가 좀 부족한 상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물차는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제 몇 시간 운행하고 몇 시간은 쉬어야 되고 그런 규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운행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도로를 다 달리는 게 아니라 특정 배송 거점 구간, 어떤 그 물류센터에서 다른 물류센터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떤 정해진 패턴의 운전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빨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이미 그 전 세계 주요 화물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장에서도 그 대형 화물차를 노리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 등장해서 이미 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주행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쭉 연달아서 운행하게 되는 기술들. 이게 뒤에 차들이 앞에 트럭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든지 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차와 군집주행은 다른 일반적인 승용차 대장의 그 자율주행 기술보다 더 앞서서 빨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그 자율주행 기술이 반드시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소형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되고 상용화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라스트 마일, 즉 최종 소비자까지 어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경로에 소형의 로봇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 시장을 개척한 업체이고요. 아마존도 스카우트라고 하는 그런 배송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여러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 음식 배달용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배송용 로봇은 실제 거리를 주행하는 로봇이죠. 근데 이런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 외에도 매장 내에서 어떤 음식을 날라주는 그런 로봇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도입한 그 식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게 올해가 아니라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그 도입되고 있는 걸 찍은 겁니다. 뭐 굉장히 큰 식당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종업원이 그 음식을 올려놓으면은 그 테이블 번호로 자동으로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 기술들은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형 로봇에도 적용되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제 선박도 등장하죠. 앞에 전동화 말씀드리면서 그 전동화 기술이 뭐 선박, 비행기 뭐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롤스로이스가 아직 컨셉으로 제공한 건데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르웨이 야라라는 업체가 얼마 전에 실제로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전기 화물선입니다. 이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면은 보통 이 화물선에서는 그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즉 사람이 그 잠을 자거나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선박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좀 도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개념입니다. 마스라고 하면은 아직 좀 뭘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어디든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동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되죠. 어디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 이후엔 또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실제 목적지가 굉장히 좀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먼 곳에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전동 스쿠터라든지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또 타고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을 자기가 목적지만을 알려주면은 거기까지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에 딱 알려주고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결제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휨이라는 업체가 이 마스를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대표적인 업체고요. 이 업체는 월정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에 얼마를 지불을 하면은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버스나 뭐 지하철, 택시 같은 것, 우버 같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자기가 조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는 이제는 그 교통수단별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던 교통 서비스들을, 운송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용자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스를 단순히 이제 이동에만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요즘에 이 마스에서 또 핵심적인 게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뭐 길거리에 보시면 전동 스쿠터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변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거리는 뭐 어떤 캠퍼스 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스쿠터,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도 마스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는 뭐 특히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이용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문제는 좀 있었고요. 또 이 전동 스쿠터를 뭐 도로에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또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좀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잘 극복이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모빌리티 수단으로서 그 효용 가치가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 서비스에서 요즘에는 단순히 이제 이동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쇼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다른 서비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오다쿠 전철이라고 하는 이제 전철 업체죠. 이 업체가 마스라는 서비스 자기를 추구하겠다 하면서 지역 그 관광업체라든지 지역 자치단체하고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스 서비스 이용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까지의 뭐 결제, 이동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그 오다쿠 전철이 제시한 미래의 모습은 그 이동하는 목적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쇼핑을 한다든지 어떤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목적을 가장 빠르게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수단 그리고 서비스 수단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거죠. 즉 경로 안내 그리고 여행객 같은 경우는 여행 정보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묶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숙박시설까지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어떤 할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마스를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스가 그 모빌리티라는 서비스의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선 더 나가서 이제는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그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우버 바우처라는 상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버는 뭐 대표적인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죠. 뭐 택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우버가 바우처라는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어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쇼핑센터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식당에서 구입을 해서 우버 바우처를 자기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티켓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고객은 그 해당 식당이나 쇼핑센터까지 우버를 이용해서 바로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떤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그 모빌리티 시장이 어떤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부가 서비스하고 더 연결되는,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전하는 충전기 시장도 이제는 어떤 쇼핑과 연결되고 광고와 연결되고 그렇게 발전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 역시도 모빌리티 서비스가 단순히 자동차라고 하는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이것과 연결된 새로운 그 쇼핑, 관광 이런 거 산업과도 계속해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발전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마스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이동,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것 시장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UAM,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조그만 드론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도시 내에서 뭐 차량이 좀 많이 막히고 이런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유인 드론 같은 새로운 항공 이동 수단을 통해서 하늘로 날아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단말들이 실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UAM이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규제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UAM이 상용화된다기보다는 UAM의 상용화를 위한 어떤 규제 정비라든지 이런 테스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지금 사진은 이거는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의 이항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유인 드론 업체가 이 그러니까 새로운 드론을 유인 드론을 또 새로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떤 이제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거대한 드론을 써서 화재 진압하는 이런 새로운 용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역시도 어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운송 수단이 단순히 사람이나 뭐 화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UAM 시장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공기 업체들 그리고 이 시장에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UAM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보이지만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은
이 관련된 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연계시키려고 하는 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이제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그리고 마스라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최근의 현황과 또 이것과 관련되는 새롭게 나오고 있는 사업 기회들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